청년 여러분들과 진심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이 취업 문제, 창업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시대를 떠나서 또 지역을 떠나서 가장 힘든 것이 취업과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중국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그때부터 쭉 내려온 얘기가 제 말씀을 또 여러 번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시원찮으면은 과거 시험을 치게 해서 관직에 나가게 하고 요즘 용어로 치면 이제 공무원이 되라는 겁니다. 자식이 똑똑하면은 사업을 해서 성공하게 해야 된다. 그만큼 이제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또 정말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물정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사람의 심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심리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시대에 맞는 우리 수요자랄까 소비자의 욕구도 잘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갖춰야만이 또 그런 능력만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또 거기를 뒷받침해주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제다. 비단 남해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곳이나 그렇게 힘든 문제를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각별히 우리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최상기 센터장 아까 특강을 하셨죠. 예, 특강하시고 또 제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박상진 기획감사부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행 중에 두 분께도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우리 남해군의회 박종길 의장님도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유경환 우리 경상남도 민주당 원내 대표님도 도의원 원내 대표님도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종길 의장님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예, 아이고 남이 또 거주하시고 또 남해를 사랑해주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또 청년 지식 토크 이렇게 또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관심을 갖고 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정말로 다시 한번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우리 장준원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또 지역 활성과 우리 장명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다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우리 또 남해도 많이 어렵습니다. 남해 우리 지금 작년 한 해 한 100만 개의 어떤 자영업자 일자리를 문을 닫았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우리 남해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농업 그리고 또 우리 상업을 하시는 우리 자영업자 모든 분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참 많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남해에 계시면서 할 것도 없고 또 그렇고 뭐 해볼라 해도 어떤 자금이나 모든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앞에는 우리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충원 군수님이 행정일이 들어오시면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부분을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잘 되고 우리 청년들이 남해 거주하면서 좀 행복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사는 그런 아마 우리 남해가 되리라 저는 항상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아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오늘 진심 토크에서 정말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 남해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또 심지어는 우리 출산까지, 인구 증대까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경환 도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 원유경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한 자리에서 우리 많은 청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이렇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창원에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회의 기간인데 우리 또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뭐 회의를 좀 빼먹고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까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제조업이 침체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행정에서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도 의장 충남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이 우리 남해가 앞으로 그 지속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정착을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남해는 앞으로 한 30년 후에 뭐 이렇게 소멸될 위기에 가장 위험한 경남도에서는 이리 전국에서는 뭐 2위를 공동 2위를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그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께서 정말 좀 남해에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고민이나 또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 생각하고 계신 것들을 심탄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아서 또 이게 좀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피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꿈꾸는 청년 남해를 품다 청년 진심 토크. 지금부터는 군수님 주제로 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 행정에 바라는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애로사항, 또 우리 남해를 살릴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의 좋은 아이디어, 이런 걸 아주 자유자재로 마음껏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진심 토크인데요. 이 청년이라는 게 이 느낌상으로는 옛날에는 20대 초반 정도까지를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또 건강한 이런 생활을, 육체적인 생활을 70, 8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한 50까지도 청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남해는 이 마을에 가면은 청년회가 있지 않습니까? 만 65세까지 청년회 가입을 합니다. 만 65세까지.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수치의 나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이 서두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진심, 그렇죠, 진심.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무 끄리낌 없이 그렇게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좀 스타트를 끊어주실까요? 마음은 청년인데 실제 나이는 47살이고요. 저는 상주에서 협동조합을 같이 마을분들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진심 토크라고 그래서 진심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얼마 전에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편의점 알바도 알아보고, 카페 알바도 알아보고 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정말 젊은데, 정말 나이를 먹었구나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었었고, 그 청년 일자리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모집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39살이더라고요. 군수님 말씀대로, 저희 상주에서 저는 마을에 또 청년의 총무를 맡고 있는데, 65세까지가 청년인데 마을에서는
왜 39살로 제한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그거는 뭐 행정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하면서 가장 저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그 마을이 사실은 살아야 되고, 그 마을이 살려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그런 꿈을 꾸면서 이제 사람들이 마을 분들하고 같이 균형기촌 하신 분들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이제 3년차 접어드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협동조합도 기업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를 꿈꾸는 어떤 그런 사업성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만, 아까 선생님 그 창원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업을 계속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잖아요. 창업이 대세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저는 뭐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창업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모여 계신 청년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특히나 균형기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제 행정에서 뭘 정책으로 갖고 있는지 잘 안 와닿아요. 물론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군수님 당선되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실제 정책 기조에는 청년들 혹은 마을 경제 혹은 마을 주민들의 이 경제적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정책 기조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실은 뭐 이 자리에서도 설명이 된 바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뭐 청년은 아니지만 실제 저희가 가장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그 직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이제 남해에 관심이 있어서 오고자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문제의 핵심은 주거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마을의 빈집들의 활용이나 혹은 뭐 정책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것은 거의 한두 집에 국한되는 문제고, 실제 이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실제 내려와서 어떤 안정적인 생활이나 어떤 뭐 창업을 하든 뭐 농사를 짓던 실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마을분들, 저는 이제 귀촌한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마을의 경제적인 영역에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을분들에 대한 이해도 하지만, 실제 마을분들,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과 이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간의 교류나 협력에 대한 방안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거나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귀촌 교육이나 혹은 뭐 새로 진입하는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좋지만,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이 경제적 문제를 다 포함해서 이 마을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뒷받침되는 혹은 지원이나 어떤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다른 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길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지내다가 작년 2월에 남해로 귀촌한, 지금 남면에 살고 있습니다. 30세 청년이고요. 하나 제가 그냥 조금 유감스러운 건, 오늘 카메라가 엄청 많은데 저희 귀촌 내용을 담는 다큐멘터리를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남해에서 생활하는. 근데 여기 담당자분께 문의를 드렸는데 촬영이 불가하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데 저희를 찍는 카메라가 못 들어온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귀촌에서 어떤 경제활동이라기보다는 예술활동을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대여섯 명 되는 청년이 음악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영화 그리고 그림도 그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남해에서의 저희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는데, 항상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남해 군들의 수요가 어떤지 혹은 인프라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해군의 귀촌한 어떤 그런 배경들이 이곳에서 조금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어떤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결국에는 도시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 활동으로 귀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조금 아쉽고 먼저 질문해 주신 그 선생님의 말씀처럼 귀촌을 하고 나서 저희가 어떤 혜택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통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이 나오기는 하는데 가족 단위로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는 친구들이 이렇게 내려온 거라서 다 1인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 그런 게 또 남의 군한테 소외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좀 두섭게 얘기했는데 친구가 좀 얘기를 네, 아주 같이 귀촌한 안지원이라고 하고요. 음악 만들고 있고요. 청년 진심 토크의 공연을 다음번 공연은 저희가 좀 하고 싶어요. 아니, 진짜로 말씀드리는 건데 남해에서 저희가 그 돈은 없지만 자본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서울에서 남해를 귀촌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노래로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는 꿈꾸는 청년 남해를 품다 하는데 꿈꾸는 청년은 아니에요. 꿈꾸는 청년은 오히려 그 도 의원님이나 군수님이 꿈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남해를 잘 살려보고 싶은 꿈이 있고 저희는 꿈이 없어요. 꿈이 있었으면은 여기보다 더 자원 많은 서울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남해에 온 건 남해가 좋아서 온 거고 남해에서 잘 살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고 있어서 다음에 저희가 공연할 때 저희 인스타그램 하거든요. 아니면 남해시대 기자님한테 여쭤보시면 저희 소식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연 한번 보러 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남해군청 사이트나 뭐 이런 데 자주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모르지만 이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느끼는 생각은 이거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강생 많이 나오고 창업 몇 명 했고 취업 몇 명 했다 이게 지자체 평가에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 딱 들거든요. 남해군 재정 자립도 낮고 지방 소멸 높고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남해군이 더 잘 살려면 이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보다 지역조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해군 자원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남해군 친구한테 되게 좋고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살기 좋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진짜로 그래요. 너무 좋은데 저희는 남해군의 좋은 자원을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근데 뭐가 좋은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취창업 하려면은 그 전에 정말로 여기 있는 또는 이 바깥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 창업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남해군을 살려면은 뭘 가지고 해야 되는지 남해군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남해군에 없는 자원 그럼 없는 자원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 연구가 먼저 돼야 되지 이 2장짜리 설문조사 가지고 전혀 안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아까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업 아이디어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다 뻔한 거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남해군을 모르니까 남해에서 대학 나오고 남해에서 살아도 몰라요. 왜냐면 이 정도의 연구는 진짜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서울에는 그런 연구하는 기관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어디 연구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조사한 각종 연구 자료들을 기반으로 어떤 창업을 하면 좋을까? 내가 여기 남해에서 뭘 하려면은 어디서 뭘 하려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환경은 어떻고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고 요즘 유행하는 건 어떻고 여기서 모자란 건 뭐고 여기서 넘쳐나는 건 뭐고 그런 것들 조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창업하고 취업하는 거지 그냥 취창업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전국에 300개 넘는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똑같이 복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2천만 원짜리 이하 수익 계약이더라도 5천만 원짜리 작은 거잖아요. 작지 않나? 그래서 연구 용역을 먼저 좀 충실하게 하고 지역조사를 기반으로 이런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남 지역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연구, 지역조사 이런 것들이 좀 선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해에 온 지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심리학 박사입니다. 남해 와서 뭔가 좀 여기가 고향이라서 마치고 제가 그 청년 때는 도시에서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강단에 있어서 늘 지났습니다. 남해 와서 정말 좋은 일을 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남해 와서 오니까 전문가라는 활용도가 없더라고요. 남해 기농기촌을 했다 하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가를 좀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재능을 조금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해 와가지고 몇 번의 그 지인들을 통해서 그냥 그 강의를 몇 번 해준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 군에서는 전혀 강의 요청을 안 왔습니다. 저는 그 경찰청이나 교통청이나 이런 데서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심리를 검사하고 또 상담을 해주고 하는 일을 평생 했습니다. 그런데 남해 와서 제대로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외국에 초청되어서 갔다 왔고 작년에도 또 몇 개국에 초청되어서 강연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남해에서는 막상 우리 고향인데 저는 서면 정포가 제 고향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평생 동안 외국 또는 한국에서 박사 연구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생들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집단의 형성은 어떻게 하면은 분열된 것을 막고 스트레스를 어쩌면은 낮출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제가 알고, 경찰청에서 부산시 전 경찰관들은 저한테 모두가 다 심리 검사를 받고 또 단체적으로 집단 활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다 낮추도록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해 오니까 진짜 그런 거 없고, 제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한 2년 반 정도 제가 뭐 할 일이 없을까 싶어서 홈페이지 찾으니까 청소년 동반자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동반자 역할을 해서 남해 군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아이들 가정 형편을 돌보고 아이들 상담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큰 돈을 받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차비 정도 이렇게 기름값 정도 해서 내가 내 차 들여서 가지만 거기 가면은 갈라치면 그 가정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다 썼고, 근데 지금 제가 나이는 연식은 바깥으로는 좀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사용 연수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은 아주 젊고 무엇이든지 펄펄 뛰어다니면서 아직은 할 수 있고, 전문가 영역에서는 평생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머리 안에 차곡차곡 남아 있습니다. 요청을 하신다면 기꺼이 응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청년 진심 특구라 해서 청년들에게 무슨 일을 제공해주고 무슨 희망을 주면은 우리 남에서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자손만대를 여기서 빛내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사실은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면 모아야 하는지,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밑마음을 씨앗을 깊숙하게 심도록 양분의 양질의 그 토양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이 집단에 대해서 진심 토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서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고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 좀 넣어주시면 제가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번 좀 실무적으로 답변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까지 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장명정 과장이 좀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보충해서 우리 박종길 의장님이나 유경환 도의원님 말씀하시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남해 청년 여러분, 여러 예를 주셨는데
또 실무 파트에서 답변을 드릴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공동체 의식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처 저희들 남해군에서도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을 올해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체가 어느 정도 활동하고 기관을 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예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한번 오셔서 좋은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고, 또 마을 단위의 어떤 자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햇빛 발전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우리 지역 활성화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진심 토크에 다소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 오늘 이 모임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이제 진심을 담아서 차근차근 뭔가 좀 준비를 하자는 그런 의미고, 좋게 주신 말씀, 연구 용역, 기초자료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꼭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코 누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실이 촉박해서 어떤 자극과 관련된 저희들이 프로그램만 넣어서 죄송스럽고, 다음 시기에는 꼭 좋은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선생님을 꼭 모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김경원 도의원님. 우리가 보니까 그 기촌 기여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처음 말씀해준 저 안병주 그분한테 상주에서 제가 상주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실제로 우리 기촌 하시는 분들이 남해 오시면은, 남해 살다가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리감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는데, 그냥 서울이나 이런데 우리가 말하는 도시에 계시다가 들어와서 남해 살려고 정착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첫째,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남해 사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그냥 자기 어떤 생활 이런 부분이 일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남해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은 좀 우리 남해 분들 조금 어떤 좀 그런 말이겠지만은 도시 분들은 들어오면 모든 세상을 보고 있는 땅으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융화해 나가는 부분을 그 마을 이장님이나 그 마을 청년들 같이 협조를 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참남에 많은 어려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여를 해가지고 배를 사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도시에서 살다가 배를 사가지고 전에 가서 배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원래 있던 기본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어떤 부분에 룰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을 어디 놔야 되고 어떻게 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니까 그냥 갖다 놔버립니다. 그러면은 거물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그 배를 그 선창에 대는 것까지도 말썽이 생기고 해가지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이제 행정도 같이 힘을 쓰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앞으로 행정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남해가 청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가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이제 요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 또 다음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바를 하고자 하는데 이 연세가 많다고 안 받아주는 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촌하실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주거 문제도 또 이 남의 특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빈집이 있으면서도 팔지도 않고 또 임대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집들이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로 봐서는
경제적 가치도 없고 하지만 또 어릴 때 추억이 남아있고 또 자기 집에 또 누가 사는 게 조금 불편하고 하니까 안 팔라고 그러고 또 임대도 안 해주고 그래서 많은 빈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좀 문화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나 이 사회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문화를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길 의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남해가 섬지역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옛날부터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다 보니까 자기 영역에 새로운 분이 오는 것을 마음을 열고 확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이제 좀 극복해야 될 가지고요. 제가 우리 남해군에 222개 마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리고 어떤 이장님들은 굉장히 마음이 넓고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잘 받아들이니까 기촌호는 기농하는 분들이 어떤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물론 입시적인 유불리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이장님이나 그 마을의 주민 성향에 따라서 조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행정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비교 대비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것도 우리 행정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서 기촌하신 우리 예술 활동을 하신 친구분들 공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이 지역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지역 자원이 어떤 것이 강점이 있고 어떤 것이 불리한 조건인 자원인가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은 잘 행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박사시고 기초는 이제 3년 반. 서면 정포면은 유씨 아니면 정시겠다 그죠? 예. 전문가를 활용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의견을 하셨습니다. 그 각계각층의 전문가 분야 전문을 하신 분들이 기촌하는데 그런 분들이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활동에 해서 남해를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동참하게 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진짜 우리 청년들 이 취업이나 창업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런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며 또 뭘 바라며 또 어떤 것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일자리 창출팀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는 중에 우선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뭐가 필요한지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또 어디에 가서 견학을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분야에 가서 견습을 하고 실습을 해야 좋겠는지 그런 수요조사 차원에서 또 이런 토크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몇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주면에서 온 이대남이라고 합니다. 전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대단히 이제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밝게 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물론 이제 내용은 진지해야겠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이렇게 무거워지면 사실은 이제 서로 좋은 이야기, 좋은 뜻으로 모인 자리가 사실은 조금 답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꼭 그 노래를 남해에서 오신 분들한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제 제안을 실제 이제 청년 일자리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이제 다시 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을 제가 작년 7월달 전입하고 난 이후 제가 7월달에 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36년 만에
제가 기항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원래 원주민이 느끼는 어떤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제 도시에서 들리고 오신 분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시 군수님하고 말씀을 저희가 나눴는데요. 제가 느낀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기 고향이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살고 계시고 그리고 친척분들도 살고 계셔서 사실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여기 살았던 고향이고 그런데 제가 여기 내려와서 제일 편했던 건 사실 저희 가족과 제 친척분들도 편했지만 저희 마을에 있는 그 동고동락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편했습니다. 그 편함의 의미는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익숙했던 것들, 익숙한 느낌에서의 편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동고동락에서 3년 정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 속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제가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편해했던 그런 느낌들을 여기 내려와서도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되게 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동고동락 협동조합 외부에 들어오신 분들의 동고동락 협동조합이나 이런 분들이 다양한 색깔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다면 실제로 외지에서 그냥 여기 고향이 아니더라도 또는 고향이었다 하더라도 기항을 하신 분들이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경제적인 걸 떠나서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남해에서 나고 자란 분도 계실 거고 외지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어쨌든 창업이 됐든 취업이 됐든 다양한 일자리,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많아져야만 그 속에서 내 아이디어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취업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들, 지금 현재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 또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지역민들하고 원주민들하고 제대로 섞이기 위해서는 그 분들 제가 이제 갈등들을 봤더니 대표적인 갈등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랭귀지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주민분들이 야 하는 이야기가 이분들은 대단히 기분 나쁘게 들리고 그러면 그 야라는 의미가 그냥 친해지고 싶어 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도시 사람들이 쓰는 랭귀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내려와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경계인의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원주민에도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에도 속하는 경계인.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그 경계인에 서서 이 두 분들의 말을 랭귀지를 통역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시다면 대단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면단위 또는 지역에서의 어떤 인력이 됐던 어떤 시스템이 됐던 것들을 좀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창업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제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 아이디어를 풀어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디어를 빨리빨리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움직이려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행정에서 이제 그런 지원이 됐던 아니면은 어떤 어드바이스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전담팀 예를 들면 전담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팀들이 그런 지원을 창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팀이 있다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 남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나 농업이나 어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아마 그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의 취업이 좀 더 폭넓게 되려면 그 외에 다양한 아이템들, 다양한 그 농업이나 임업이나 업의 외에 다양한 아이템들의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해에서 작은 사진관 하고 있는 양희수라고 합니다. 저도 남해 살다가 다른 지역 갔다가 다시 남해 돌아오게 됐는데 남해 분들의 기본적으로 말투가 저는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관광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남해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 뭐 소상공인 다른 장사하는 곳에 가면은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말투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음식점이나 다른 것들의 뭐 발전? 나를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이 팔아주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발전이 없는 새로 쭉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점점 관광객이 줄어들고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다들 발전을 하지 않으면 뭐 더 이상 남의 발전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서비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사하는 서비스가 최고이기 때문에 남의 분들이 장사하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가지고 오셨는데 한 말씀씩 하시죠. 특히 우리 청년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청년 진심 토크라고 하니까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남해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대다수가 저 삼동이라든지 저 상주 쪽으로 독일 마을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이 관광객들을 좀 여기 남해읍으로 조금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은 특정한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사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독일 마을로 가면은 정말 다른 지역을 왔는 것 같은 느낌으로 버글버글합니다.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남해읍으로 좀 오게끔 해주셨으면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왜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뭘 기대하고 왔는지를 그렇게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그냥 좀 편하게 내가 여기 왜 왔다 뭐 옆에 친구 가자 해서 왔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 행정에서 오라 해서 왔다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고 싶어서 왔다든지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궁금하거나 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좀 편안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청년들 사업들이 사실 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 중이고 지금 도에서도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접하기 좀 힘들죠. 조금 이렇게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그 사업들도 있을 거고, 뭐 정보를 몰라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농업 분야, 뭐 어업 분야, 그 다음에 이 창업, 여러 분야에 청년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런 내용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그냥 홍보나 전달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공간, 아니면 그런 뭐 SNS로 홍보를 하든, 뭐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하든, 여러 가지 좀 그런 그 방안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 창업 준비하고 있는 분들 한 5분 계시죠? 예, 저기 축산동 저쪽 거리에 밑에 청년들 상인 5분들이 지금 선정이 돼서 점포를 창업 쪽에 가게 하나는 지금 얼추 다 되어가지고 뭐 영업을 하고 있고, 네 군데는 지금 아마 공사를 인테리어 중인 걸로 지금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 거리를
청년 여행자 거리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우리 업 주변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을 업으로 좀 유입할 수 있는 젊은 여행자들이 그 거리에 가서 여행자들끼리 서로 교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거리로 이렇게 좀 만들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좀 그렇게 형성되고, 아까 우리 저 남면에서 오신 그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상설 이런 그 주말마다 작은 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행자들이 거기 와서 함께 어울리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식당도 있고 카페, 공방, 뭐 그다음 그 양복점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오사카 양복점은 뭐입니까? 지금 음식점입니까? 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아마 그런 사업도 진행 중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 청년들 지원 그 이런 정책들을 좀 만들 사업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막연하긴 할 겁니다. 그 제 생각에는 이 아이템이 아까 뭐 강의조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건데 창업을 하려면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 그냥 보통 우리가 창업하면 카페, 그 다음에 식당,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또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 있는 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고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지에서 들어와서 이 창업을 해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 지역 청년들이 실제로 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창업을 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 청년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좀 창업을 할까 하는 이런 그 아이템을 좀 발굴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모아서 강의도 필요할 거고, 또 실제 창업을 해서 성공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또 초청하고 또 거기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군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쉽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쭉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특강이랍시고 저희 센터와 지금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계신 청년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고 또 현실에 대해서 아주 인식이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도 한편 도전과 또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도 뭐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아까 처음 와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행사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여쭤보니까 이제 오늘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저게 소개하면서도 뭐 경상남도에서도 도지사께서 일단 경남의 경제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창업이 한 축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 센터를 통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함께 남해군에서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하고 대화하고 교감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준교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우리 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 중에 경남도 내에 있는 중학생들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 중학생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하루 종일 모의 창업 과정을 운영하는 걸 재작년부터 작년 계속 해왔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재능기부단체로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는데, 학생들이 와서 하여튼 자기네들끼리 조를 짜서 창업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도 만들고 사장도 뽑고 영업부장도 뽑아가지고 나중에 투자까지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함께 오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학생들이 저런 아주 재주가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몰입하고 아이들이 재밌게 교육하고 하는데, 아까 창업교육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 센터가 지금 창업특공대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1년에 4번을 지금 창원에서 4번, 진주에서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모아서 창업의 전 과정을 교육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저게 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 와서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까도 뭐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만 남해군에서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예산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여기 와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충청남도에 보면은 충남센터가 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산시가 이런 창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가지고 서산시가 공간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은 충남센터가 서산시에 가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확장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창업에 대한 어떤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한 가지만 제가 딱 말씀드리면 저희 센터에 지금 창업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아이디어 하는데 생각하면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분이 개발해서 지금 창업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미장원에 가면 여성 머리할 때 앞에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뭐 파마하고 하면 몇 시간씩 앉아 있는데 그분은 그 거울에 모니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연결하면 모니터가 나고 그 모니터에 광고가 나와요. 근데 광고를 미장원 하면서 여기 끌리끌리 못하니까 눈동자로 초점을 맞춰서 끌리하더라고요. 그러면 머리 하는 동안 그 모니터에 예를 들어서 뭐 남해읍에 무슨 광고할 것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광고를 보면서 지루한 시간도 없앨 수 있고 그 광고 수입을 미장원하고 개발한 이 창업가가 나누어 갖는 그런 사업 모델을 지금 하나 개발해가지고 창원에서 그 박준회우라고 미장원을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납품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불편한 점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앱을 만들든지 플랫폼 만들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깊이 생각하시면은 뭐 창업할 아이디어는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창업 과정들을 교육을 받으면 체계적으로 뭐 실패할 확률도 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좀 더 이야기하실 분은 얼마든지 제가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면 신점의 기농한 김무경입니다. 아까 뭐 군수님께서 젊은 분들이 원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언급을 하셔갖고 제가 주저를 했는데 지금 좀 전에 그 센터장님 말씀처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여기 오시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센터장님이 지금 그쪽에서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남해 내에서 하실 수 있도록 모집을 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아마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좀 건의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요건은 제가 기노가 나서 한 2번 정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꼼꼼히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앞서 뭐 햇빛 발전소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방금 들어가서 또 조회를 해보니까 그 관련 내용을 제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군에서 지금 저는 이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이제 제가 지은 농산물을 인터넷 판매를 이제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실제로 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내나 홍보 방법이 보면은 주로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집에 없는 날도 많습니다. 그리고 꼭 집에 있어야 들을 수 있고 그 시간에 있어야 들을 수 있는데 그때를 놓치게 되면 그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남해에 기농을 하시고 싶은데 기여를 하시고 싶은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홈페이지에 와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찾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내가 남해에 가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장님이 방송하는 형태로 해서는 절대로 그 정보를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그 이장님을 통한 것도 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홈페이지에 계속 등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 지금 집 안에서 클릭만 해도 그 정보들 다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집에 앉아서 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밀하게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이제 기농을 하다 보니까 아까 상주에 오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농한 사람들과 말주민들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잘 정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정착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일단은 받아들일 마음의 기존 주민들의 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사람이 없어진다면 점점 그 마을 자체도 소멸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면이 소멸하고 군이 소멸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주민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살고 있는 동안에 살고 나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을이 유지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마을 주민들 의식 변화를 좀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건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년도에 주작물이 마늘, 시금치, 단호박 이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금치 가격이 굉장히 폭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 소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기농을 해서 인터넷 판매를 이제 나름대로 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인터넷 판매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새롭게 진입하다 보면은 가격 경쟁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같은 공간 안에서 가격 경쟁이 돼야 되는데, 가격 경쟁에서 저것도 이제 단독으로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포장도 하고 선별도 하고 포장도 하고 발송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객 관리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일일 판매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문제로 연결되냐면 택배비 부분이 절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많은 물량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택배비 2,500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지금은 농협에서 택배 사업을 해서 3,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기존에는 4,000, 5,000원 합니다. 그러면은 시금치 2kg 한 박스 팔면 한 12,000~13,000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택배비 4,000원, 포장비 빼고 빼면 한 7,000~8,000, 6,000원, 7,000원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 오는 게. 그러면은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 진입 일정 물량까지 늘릴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제 해서 택배비가 다운될 수 있는 어느 시점까지는 군에서 이제 이 택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큰 업체들을 예를 들면은 조합이라고 합니까? 이런 데서는 일정 물량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하루 출하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개개인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포장비도 사실은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장 박스 지원이 영농조합, 그렇죠. 영농조합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금치의 경우에 소량 포장,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해보면 2kg도 많다고 하거든요. 한 집에서 한 가구에서 그 2kg 소비하기가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소량 형태의 포장 박스는 지금 군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직접 포장 박스 찾아갖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소포장 판매가 될 수 있는 포장 박스 개발이라든가 지원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금치의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게 품질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노란병입니다. 노란병 부분을 이제 습해로 인한 노란병이 발생하는데, 그 습해 부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농민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은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양에서는 사실은 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는 경우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보면은 준농두렁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은 품질 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면 논내에 안거 배수 작업 이런 사업들을 좀 해서
배수가 잘 이루어져서 상품의 시금치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지원 제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청년 창업 거리로 조성하고 있는 곳에서 청년 활동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김성주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청년 상인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 참석해서 듣고 싶다고 해서 참석했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솔직히 남해에서 나고 자란 청년으로서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솔직히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남해에 사는 그 청년들은 조금 약간 고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이런 자리가 계속되면 저희도 찾아보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에 이렇게 진심 토크니까 그냥 이야기할게요. 행정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상주 청년의 총무님 아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여름에 그 상주 여름 시즌에 개장하고 해수욕장 개장하고 해장할 때까지 2달 동안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 부스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2달에 1,000만 원 아니면 장사를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설비하고 부스랑 하면 2,000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많이 비싸가지고 네, 그렇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주에 그 낡은 민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뉴트로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런 걸 잘 살리면 진짜 다시 한번 상주가 핫해질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상주가 고이다 못해서 썩었다고 이제 우리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핫했는데 그 포장마차 거리로 있던 것도 막 잡초 자라가지고 있고 솔직히 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그 동네에 있는 주민분들도 왜 관광객이 오다가 안 오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들의 문제점 같은 것들은 생각 안 하니까 그 행사 같은 것도 저렇게 음악 하시는 친구들도 같이 오라고 하고 여기 장사하고 있는 아니면 이렇게 놀고 있는 여기 청년들 싸게 장사 한번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의 죽상거리에 이제 가게를 할 상인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이제 수제맥주 공방이랑 이제 수제맥주 펍을 같이 하게 될 이유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창업할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 솔직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읍에 좋습니다. 관광객 몰려오고 이렇게 하면 엄청 저희 장사 잘 되고 좋겠죠. 근데 관광객이 와요. 남해는 차 없이 뚜벅이가 다닐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면허는 있지만 뚜벅이라서 오로지 대중교통 가지고만 다니는 아이인데 1시간에 버스 한 대씩 있고 아저씨 그냥 놓치면 그냥 가시고 1시간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에 전부 그냥 다 차를 가지고 오는데 저희 죽상거리든 읍이든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가게 전면을 차가 없는 전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 장소를 어느 정도 마련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그것도 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그 상인들끼리 이야기를 한 건 남해대학이나 KT 같은 좀 큰 공공장소에 저녁 이후로 그리고 그 직원분들이 주차하시지 않는 주말을 이용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그 다음에 그 원래 계신 이제 남해 분들에도 오셔서 주차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실 대안책을 마련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장사를 하라고 이거는 진짜 원론적이에요. 어느 누가 차를 요새 저 같은 아이들 빼고는 누가 그걸 안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차를 가져서 어디서 주차를 하지 못하면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예전에 살았는데 2017년도에 그 남해 여성문화센터인가? 네, 거기서 수제맥주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름에 남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정말 남면에 사시는 분들처럼 남해 너무 좋고 맛있는 거 많고 예쁜 포인트, 뷰 포인트 너무 좋고 조용하고 사람들도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왔는데 좀
생각했던 거랑 다르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뷰포인트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제 매번 올 때마다 고속버스를 타고 오니까 이제 관광객들과 같이 한꺼번에 실려오거든요. 그러면 독일 마을 갔으니 마을 가서 독일 맥주 마시고 남해 왔는데 왜 독일 맥주 마십니까? 부산이고 서울이고 천지에 깔려있는 게 독일 맥주인데 그 와서 독일 맥주 마시고 소세지 먹고 다양한 마을 가고 보리안 가고 남해 읍으로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온다는 사람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너무 예쁜 데 많더라고요. 남해 읍에도 근처에 선소라는 곳 완전 저 반했거든요. 진짜 예쁘고 바닷가 예쁘고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듯이 명동에 큰 그런 관광지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계속 지금 관광지가 걔네들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익선동, 뭐 삼청동, 어디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뭐 남포동만 했다가 서면 했다가 점포 카페거리 지금 망리단길, 해리단길, 광안리, 해운대 이런 식으로 남해도 그런 컨텐츠를 많이 발견하셔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광객이 오려면 고로 주차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저희가 뭐 청년 상인들이 장사를 해보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그거는 장사를 하는 동안 계속 고질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저희 쪽이 아니고 이렇게 뭐 신청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부탁 정도밖에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는 가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언제 이후로 사실 이미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6시 이후로 퇴근하시고 빈 공간이니까 이제 관이랑 그런 큰 업체들의 이제 협업을 좀 같이 원활하게 해주시면 저희도 좀 더 장사를 잘 해보려고 좀 더 관광객 유치를 더 해보려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뭐 여성센터라든지 사실 교육 하는 거 많았어요. 저도 그때 이제 수제 맥주를 했는데 좀 보면 젊은 분들이 아니고 이제 시간 좀 많으신 아주머니들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아주머니 나이지만 뭐 좀 여유가 있으신 시간 여유든 뭐 금전적인 여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운동하시고 뭐 조금 그런 거지 사실은 뭔가를 배워서 이렇게 잡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공방을 하면서 같이 이제 맥주를 배울 피플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문화센터에서도 너무 취미적인 그런 아주머니들,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위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보다 정말 좀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금 제일 트렌디하고 이런 그런 배움의 기회를 강사를 좀 표빙을 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남해 읍의 산권 살리는 문제, 관광객 유치 문제, 방금 우리 그 청년 창업 거리와 관련된 내용, 이걸 한 3분 정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시고 또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팀장 박김진입니다. 갑자기 여기 아까 우리 청년 창업 청년 우리 몇 분 같이 이렇게 만났던 분도 좀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고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또 그런 분 생각 그 다음에 남의 앱을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의 컨텐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관광객들이 밖에만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남의 읍에 안 들어올까 여기에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콘텐츠가 없다. 콘텐츠가 남의 읍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시재생 사업의 그 제목도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 오시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들은 재생할 게 없다.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로 만들고 있냐 하는 그 아이템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바다와 관련된 이런 걸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3월 이번에 이제 다음 주나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청년가들을 이제 모아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커피숍이나 그 다음에 좋은 시간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릴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예, 좋은 말씀. 저번에 또 한번 또 마파도 사진관에도 친구도 계시고 했었지만 뭐 다시 모여서 좀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희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박종길 의장님 답변 겸 마무리 말씀. 예, 오늘 우리 청년님들 여러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이 처음이자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자체만 해도 저는 올소리 남해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우리 군수님 비롯한 우리 가정님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마 시작을 더 앞으로 추진을 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아마 더 좋은 콘텐츠나 그러면 또 아이템들이 모두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그런 부분으로 청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더 아마 남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부분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김성주 아까 말씀드린 제가 상주에 살다 보니까 상주에 가니까 여름 장사를 한번 해보려는데 안 된다 이랬는데 저를 찾아가시면 제가 해드리십니다. 우리 지금 청년회장은 지금 아직 그 해수욕장 부분을 잘 알지만은 그 부분 아직 못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혹시 상주에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부분은 미리 또 행정에 좀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 찾아가서 말씀을 하고 또 번영회에서 안 되면 저도 찾아오고 또 맞아 이래 하면은 아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로 이 장시간 또 고생이 많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종종 마련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앞으로 남해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남해가 삽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잘 사는 남해를 갖고 가는데 저도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마무리 말씀. 예, 아마 또 이렇게 큰 기대를 좀 하고 오셨다가 기대에 또 못 미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김승주 우리 씨가 이야기를 했듯이 뭘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해도 뭘 요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말이 이제 상당히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보고 듣는 이런 기회들을 가지다 보면 어떤 게 하고 싶고 어떤 게 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또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지금 유미 씨입니까? 유미 씨 저분은 이제 실제 이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시듯이 우리 다른 청년들도 조금씩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시간이었다고 좀 생각하면 좋겠고 앞으로 아마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정보를 나누고 정보를 좀 이렇게 습득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다른 지금 청년지원센터 도단위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청년지원센터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지고 있는데 남해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공간에서 교육도 하고 서로 또 정보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 잘 협의해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수시로 언제든지 와서 자기들 고민들을 나누고 자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본에서도 아마 우리 청년들이 살기 좋은 청년 친화도시 사업을 도에서 아마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한 2군데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남해군에서 한번 그 사업을 남해를 한번 유치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창업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이 남해에서 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할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그런 요구들이 좀 있어야 될 거고 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고민들을 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남해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남해에서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맙습니다. 시간이 한 예정된 것보다 한 20분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그 진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뭐 마지막에 손을 몇 분 들었는데 다음 기회에 더 듣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박승호 우리 도지사 근한대행이 남해 오셔가지고 좀 전에 우리 유경환 도의원 말씀하신 대로 남해를 청년 친화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볼 구상을 해보라고 이제 아이템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숫자는 적고 또 여러 가지 기반은 또 취약하지만은 취약한 기반에서 이렇게 새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좋은 아이디어 이런 열정이 우리가 마음만 모으면은 충분하게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행정에서 좀 개선해야 될 사항 또 지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적극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하신 말씀들은 특히 그 청년 창업 취업 또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저희들이 그 깊이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생각해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취업 창업 우리 남해 지역의 청년들을 한 며칠 동안 좀 전국 투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해 안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깝깝한 곳에 좀 떠나서 바람도 쏘이고 딴 데 가서 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고받으면 더 좋은 생각들이 또 더 발전적인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앞으로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가자.